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2020년 당시 여러 학생과 학부모님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주요 학과 및 이슈학과 분석 콘텐츠 시리즈를 이수미 팀장과 함께 다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석소장과 콘텐츠 제작팀에서 정한 총 29개 계열 및 전공에 대해서 총 48개 주요 대학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을 기준으로 모집 인원, 전형,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등에 대해서 폭넓게 분석을 할 예정이고, 가능하다면 해당 전공에 지원 및 합격하기 위한 여러가지 팁들을 함께 콘텐츠에 실어보고자 하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전공이 굉장히 핫해지고 있는 최근인 만큼, 또한 2022년에 들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통계 등 10명의 IT 소프트웨어 계열 디렉터님들께서 메이저 리서치에 새롭게 합류를 하신 만큼, 오늘 콘텐츠에서는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 전공부터 시작을 해볼 예정이니까 해당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의 콘텐츠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주요 대학들의 전공 모음입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3학년도 전형계획을 기준으로 제작을 하고 취합한 자료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2023학년도 확정 모집 요강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모든 4년제 종합대학교가 아니라 자체 기준으로 선정한 48개 대학교 내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을 기준으로 취합한 자료이기 때문에 본 자료에 취합되어 있지 않은 대학과 전공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시고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참고사항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해당 전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2021학년도인 2020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 관련 전공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소수에 가까운 대학들에만 개설이 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2022학년도인 작년을 기점으로 인공지능 관련 전공 개설 대학들의 수나 폭이나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이라는 요소 자체가 굉장히 핫이슈라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실제로도 2022학년도에 인공지능 관련 전공에 지원하고 합격하는 학생들 역시 대부분 해당 대학의 지원군과 합격군에서는 상위권에 해당하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국내 인공지능학과 중 단일 학부로는 최상위 네임밸류를 자랑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인공지능학과의 경우에는 1차든 최종이든 합격했던 학생들 대부분이 인공지능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연구 혹은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가능성을 서류에서 잘 드러낸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위 전공들의 전형별 평가 방법 및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여부와 조건입니다. 자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블로그 링크로 들어오셔서 확대해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과 전형들도 많지만 인서울권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전형의 특성상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들과 전공들도 많으니까 해당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키워드는 인공지능의 영어 단어인 Artificial Intelligence의 요약 키워드인 AI가 포함된 전공 모음입니다. 인공지능 키워드에도 포함되어 있는 가천대학교가 중복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커리큘럼상 인공지능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전공 이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학과 전공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혹 대학 측에서 인공지능 키워드와 AI 키워드를 전공 이름에 넣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석소장이 보기에는 대학교들의 취향이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인공지능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전공들의 경우에는 좀 더 인공지능에 특화되어서 인공지능의 구동 원리 및 본질에 대해 다루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고, AI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전공들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자체보다는 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다루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전공들이 개설된 초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숭실대학교 AI 융합학부처럼 기존까지는 정보통신전자공학부와 같이 다른 전공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시대적 트렌드에 맞춰서 이름만 쓱 변경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애매합니다. 같은 인공지능학과 혹은 같은 AI 관련 전공이라 하더라도 구성 교수님들과 커리큘럼에 따라서 지향하는 바와 교육하고자 하는 바가 천차만별로 다른 경우가 많으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인공지능 및 AI 전공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마음에 담기보다는 정확한 커리큘럼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은 소프트웨어 키워드가 포함된 전공 모음입니다. 대학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학과 인지도 측면에서 석소장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공학을 컴퓨터 공학의 상위 호환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 공학 자체의 분야가 하도 넓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공학도 컴퓨터 공학의 하위 분과 중 하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공학은 예비 순수 개발자, 컴퓨터 공학은 컴퓨터 관련 전공으로 다양하게 뻗어나가는 예비 공돌이 느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학과 인지도 측면에서 저렇게 언급을 한 것이니까 혹시나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키워드 포함 전공의 경우에는 컴퓨터에게 동작 방법을 지시하는 명령어 집합의 모임이라는 소프트웨어라는 단어에
의미에 걸맞게 굉장히 많은 대학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살펴보시면 어떤 학교는 컴퓨터 학부 내에 소프트웨어 전공을 개설해 놓기도 했고, 어떤 학교는 소프트웨어 학부 내에 컴퓨터공학 전공을 개설해 놓기도 했는데요. 간단하게 해당 전공 이력이 정보통신 혹은 전산학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컴퓨터공학부가 상위 카테고리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정부 주도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혹은 대학 단위의 전폭적인 지원에 따라서 최근에 변모하기 시작을 했다면 소프트웨어 공학이 상위 카테고리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학과 이름만 보고 냅다 들어가기에는 최근 대학들의 전공 이름 변경 및 편제 개편이 매년 빈번하게 심지어 학기 중에도 발생하는 상황이니까 해당 요소를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소프트웨어의 영문적 표현 SW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전공인데요. 상명대학교의 융합공과 대학을 제외를 하면은 소프트웨어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전공은 따로 없습니다. 상명대학교의 소프트웨어 융합학부의 경우에도 컴퓨터과학 및 컴퓨터공학이 소프트웨어 공학의 하위로 들어가 있는데, 위에서 석 소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상명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학부는 정부 주도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혹은 대학 단위의 전폭적인 지원에 따라서 최근에 변모하기 시작한 모집 단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명대학교 측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학 관련 전공들과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컴퓨터과학 전공과 전기공학 전공을 얼기설기 엮어서 소프트웨어로 밀어붙이는 느낌이 강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전공들 이외에도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라는 키워드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전공, 인공지능 융합 전공,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 전공 등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모든 키워드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성균관대학교의 글로벌 융합학부와 같은 전공들도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전공들에 대해서는 각 대학별 특수 전공으로 추후 기회가 된다면 다루어 볼 예정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의 본질적인 차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구현 방식과 차이, 그리고 이 두 가지 사항에서 비롯되는 자기소개서 및 비교과의 방향성 차이에 대해서 폭넓게 다루었던 이전의 컨텐츠의 일독을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